자,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젠슨 황 CEO가 인도의 뭄바이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뭄바이에서 등판을 했죠. 인도 최대의 이 재벌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온 것도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는 오늘 초록색을 좀 띠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S&P 500 지수 올해만 해도 47번째 사상 최고치를 이제 뭐 숫자를 더 세는 게 의미가 있나? 1년이 52주입니다, 여러분. 네. 벌써 지금 10월이 끝나가는데. 아무튼 오늘 네. 48번째를 찍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오늘 새벽 2시까지 저희와 함께 한밤의 미주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에 드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일단은 뭐 아시아 우리 증시 잠깐 보기 전에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건수. 지난주까지 이제 집계된 내용이 조금 전에 네. 발표가 돼서 그 내용부터 하나 체크를 숫자적으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는 시장 예상치가 24만 3천 건이었는데요. 자, 발표된 수치는요 22만 7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일단은 2주 전에 튀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약간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연속 건수까지 나와줬다. 네.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온 지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가 견조했다라는 것을 오늘 숫자로는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함께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권다영 앵커의 전문 영역으로 한번 빠졌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찌됐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작됐으니까 근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테슬라의 훈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 오늘 그래요?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시장을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이 일본 재무성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3엔까지 찍었었잖아요. 지금은 현재가는 151엔까지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막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151.97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에서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요새 니케이가 네. 총리 바뀌고 나서 상태가 좋지가 않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이제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나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일본은행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금융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강보합권으로 지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졌어요. 오늘 친환경 쪽, 2차 전지 요런 쪽이 빠졌어요. 아직까지 뭐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테슬라가 좋았던 게 오히려 중국 시장에는 부담이 된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히나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를 펼치면서 신천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 함께 0.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7%대 하락으로 2,582, 코스닥도 734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보시면 외국인 팔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뭘 팔았을까 열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왜 이렇게 팔아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고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HBM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최고야. 제일 잘하고 있어. 아직도 주문 더 들어오고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되면 HBM3E가 3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아라는 이야기, 또 12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거 HBM 안 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신저가를 다시 써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눌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산타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산타페요? 충당금 이야기가 있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5%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지금 제 화면 보시면 고려아연,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매수에서 이제 각자 지분 확보를 위해서 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을 받아가지 못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뭐 힘을 쓰진 못했고 클래시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루다라는 종목이랑 이제 합병을 하고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고 주식도 더 상장이 됐다.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에 9%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 시장, 아시아 시장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서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네, 테슬라의 훈풍을 전반적으로 좀 받지를 못했고요. 결국에는 또 미국 대선 바라보는 뭐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뭐 그쵸.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좀. 환율도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하락했는데 1,380원이었습니다. 이 뭔가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2%대에서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러네요. 자, 지금 중동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 북한이 또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까지 함께 오는 그런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번 주는 뭐 실적 발표 시즌 완연하기 때문에 잠시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네. 오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있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바쁩니다, 저희. 네, 테슬라는 다들 아시겠죠? 네.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와 그다음에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설명을 좀 내놨던 그런 어제 실적 발표 어닝콜이었고요. 네. 자, 램리서치가 ASML 관련주로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떤 매출이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자, 일단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다음 분기에 컨센서스 실적 예상치까지 상회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좋은 프리장에서 네.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가량 네. 현재 올라주는 모습이군요. 자, IBM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IBM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예전에 사실 컴퓨터하면 IBM인데 이제는 약간은 IBM 약간 요새는 예전에 그 로고가 아이템풀이라고 아세요? 아이템풀이 뭐예요? 네, 어린아이들이 하는 학습지 로고. 이제 IBM 로고를 약간 베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유명했던 기업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퇴색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약간, 네. 지금 컨센서스 모두 하회했고요. 4Q 전망도 3분기 수준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네. 상황이 좋지가 네, 않습니다. 현재 4%가량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레스티카와 뉴몬트, 서비스나우 나왔고요. 그중에 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서비스나우인데 맞습니다. AI 기반 어찌됐든 인적 관리, 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죠. 매출과 EPS, 컨센 모두 상회했습니다. 네, 자, 이에 바클라이즈에서는 오늘 네. 좋은 이야기 또 같이 나눴죠. 네, 지금 3.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확실히 어제보다 뭔가 기분 좋은 그러니까요. 상승 출발 느낌이 계속 있는데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확대 어허. 그리고 목표 주가 $1,000 제시를 어허. 했습니다. 현재 지금 3%가량 넘게 올라서 $943 예상됩니다. 아직 뭐 그래도 5% 이상 업사이드 주는 네. 그런 오늘 바클레이즈의 리포트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T모바일도 상당히 호조세의 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IT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일까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T모바일은 이제 어제 AT&T가 괜찮았고 그저께 버라이즌이 좀 안 좋았는데 네. T모바일까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쵸?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UPS, 사우스트 웨스트 항공 이렇게 쭉쭉 항공주. 지금까지도 네.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항공주 두 개가 같이 나왔고요.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이사회의 이사 추천과 CEO의 퇴임을 놓고 합의했다. 어허. 오늘 합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상당히 이 행동주의 펀드가 또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막 그렇죠. 두근대고 네. 막 매도를 하고 싶고 이걸 어찌 해야 하나. 이렇게 되는데 네. 오늘 어찌됐든 간에 합의했던 소식이 엘리엇과 나왔어요. 엘리엇 아시죠? 네. 다들 아실 삼성물산 겁니다. 엘리엇. 네. 그 엘리엇. 그 엘리엇이 움직였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아무튼 그 소식이 또 나와 줬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역시 컨센서스 매출과 EPS 모두 상회하는 모습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나와주는 실적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가서 지금 출발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색이 많죠? 네,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한데 엔비디아 1% 상승, 테슬라 오늘은 사실 테슬라의 날이에요. 네. 네, 테슬라 14%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하고 지금 요쪽, 즉 IT 쪽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도 3%대 강세. 빨간 눈물 흘리고 있는 우버가 보이고 있고요. 네, IBM도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3.7%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상승 출발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겠다. 우버는 약간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왜? 어쩌다가 택시 관련된 이 승차 공유 얘기가 서비스를 나오면서. 묶여서 지금 테슬라 오르면 우버 내리고 우버 우버 오르면 오르면 테슬라 내리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습니다. 네, 천천히 뜯어보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준형 연구원을 좀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제 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 장 얼마나 좀 장밋빛 전망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형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또 맥셉은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와 월마트 정도가 유명한 큰 업체 중에는 살아남은 것 같은데 어제 장 요약부터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장도 역시 결국에는 금리 영향이 좀 지속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매그니피션트 7을 포함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2개 섹터만 상승하고 이제 9개 섹터가 하락하면서 이제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요.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는 이제 부동산 섹터였고 최다 가장 크게 하락했던 섹터는 이제 임의소비재 섹터였습니다. 부동산 섹터가 오히려 약간 금리 인상에 사실 더 취약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지속적인 하락을 많이 보이다 보니 소폭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헬스티크 프로퍼티스라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동산을 빌려주는 이런 리츠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임의소비재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기업은 맥도날드로 이제 지난날 이제 그 쿼터 파운더 관련돼서 이제 대장균 관련 문제가 역시나 크게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 오늘 제가 햄버거를 낮에 먹었거든요. 드셨습니까? 양파를 빼고 먹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 테슬라 이야기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어닝콜 둘 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 로보택시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런 수치들을 많이 제시하다 보니 훨씬 더 시장도 더 좋게 판단을 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이번에 사실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 단순히 공매도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한 2% 정도 비율의 공매도인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시간 외에서 12% 그리고 현재 한 14%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매수가 쇼커버가 아닌 순수한 정말 신규 매수가 많았다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는 정말 특별했다. 이번만큼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랐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수익성도 상당히 증가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긁어줬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먼저 본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판매 인도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익성과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수익성, EPS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 0.59달러보다 높았던 0.72달러를 제시했고 이 영업 마진, 오퍼레이션 마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장에서 한 8%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10.8%로 시장 예상치보다 30%가 높은 마진을 보이며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이제 영업 마진율인데 기존에 2021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크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여러 IB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익성이 증가했느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볼륨 레버리지입니다. 테슬라는 볼륨 레버리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이제 같은 공장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파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더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번에 3분기 생산량은 46만 9,796대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인도량 또한 이제 46만 2,890대로 전년 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도량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번에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24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도 증가했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도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호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판매가 증가됐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 새로운 트림이나 도색 확장 옵션을 통해서 라인업을 추가하고 또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볼륨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판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역별로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모델 Y는 9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테슬라 스스로 발표를 했고 또 이번에 3분기에서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그전에 중국에 관련된 판매량이 조금씩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 표에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중국 판매량인데 중국 점유율인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 전분기 대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증가했고 또 오른쪽에 있는 표가 중국의 전 세계 BEV 차량 중에서 중국과 나머지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의 비율이 초록색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전 세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상승이었고 또 상하이 공장에서 또 9월에 100만 번째 차량을 수출하고 또 10월에 3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테슬라의 실적 호조에는 일단 뭐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성을 올린 것 같은데요. 비용적인 감축 노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또 차량의 매출 원가가 한 대당 35,100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역시 이번에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이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는 이제 리튬과는 좀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리튬을 포함해서 나머지 뭐 코발트와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 원자재들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운영 비용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조차에서도 이제 원가의 개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일의 공장에서 원가 때문에 오히려 독일의 공장을 최초로 이제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베를린의 원가를 절감시켰다. 이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었던 발표였고요. 또한 역시 중국의 상하이 공장 역시도 차량당 상품 원가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높은 비용 감소로 수익성 향상이 가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바로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를 증가시켰다는 점인데요. 그 고부가 가치 차량은 역시나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가 거의 6만 990달러에서 시작할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차량인데 이번에 3분기에서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1위와 2위는 이제 모델 Y와 모델 3였는데요.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의 판매 제조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또 이번에 3분기에 처음으로 매출 총마진이 플러스를 달성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수익성을 좀 기대하게 했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다음 이와 이 사이버 트럭과 함께 같이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FSD 판매 증가 부분인데요. 이번에 사이버 트럭과 출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라고 하는 이런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렇게 자율로 좀 움직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함께 같이 팔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더 높은 FSD 수익을 인식했다. 그래서 FSD 수익도 더 크게 증가하면서 테슬라가 단순히 이제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AI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또한 수익성 증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이 에너지 스토리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판매량, 일종의 제조량인데 제조량은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표가 수익표인데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분기에 총 마진이 3.5%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즉 마진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분기 대비 물량이 좀 감소해도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그런데 25년 1분기에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메가팩토리 출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더더욱 많은 물량을 판매하게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예상되며 이번에 높은 수익성을 도달할 수 있겠던 또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왜 이렇게 테슬라의 수익성 증가의 원인이 높게 나왔는지를 보면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과 이제 기타 서비스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3,900만 달러로 역대 2위였고 또 탄소 배출권 자체가 테슬라가 최초로 이제 흑자를 봤을 때도 이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봤는데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번에는 갭 기준으로는 이미 높은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없었어도 충분히 높은 이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도 YOY 기준 90% 성장했고 이 서비스 사업에는 슈퍼차저 스테이션 말고도 뭐 약간 차량의 부품 판매, 파트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90% 성장, 그리고 슈퍼차저만 봤을 때는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의 좋은 모습과 함께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성이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 처음 실적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24년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고만 말을 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 낙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은 25년도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또한 이미 실적 발표에서도 최대 한 300만 대 가까이 생산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5년에 시장의 예상치는 한 200만 대 정도의 판매인데 3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한다면 향후 이제 테슬라가 예상하는 판매 예상치는 200만 대보다 좀 더 클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조차도 굉장히 높은 가이던스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차량 공유에 관해서도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될 거고 텍사스에서 먼저 되고 캘리포니아는 좀 규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한 뒤에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며, 또한 언제부터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하게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는 인간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굉장히 좀 도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강력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에너지 및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ESS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거고,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익을 가속화하겠다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의 경우, 이제 신모델의 경우에서는 지난 로보택시에서 신모델 발표, 특히 모델 2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걸 발표하지 않아서 시장은 약간은 좀 불편해하는, 약간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모델 2를 발표를 할 거고 아마 보조금을 받으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제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디자인하는 중인데 만약 마무리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가 아니라 케이크 위에 있는 장식 위에 있는 체리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 좋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했고, 사이버캡 같은 경우 2026년에 우리는 일반적인 생산이 아닌 대량 생산을 할 거고 최소 200만 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며 지난 로보택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예상도 이거나 이제 팬들이 좀 만든 그런 사진이죠. 정식으로 이제 나온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월가 아이비들이 사실 테슬라의 뭐 전망, 뭐 실적 발표 나오기 전부터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뭘 보고 이거를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라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좀 코멘트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좀 기본적으로 기술에 좀 긍정적인 이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총 마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번에 총 마진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고, 향후 몇 년간 이 앞으로 테슬라가 AI나 풀드라이빙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줄지 전환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이 시장은 이걸 잘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라며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했고, 스위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에 인도량이 좀 합의 추정치를 상회할 것 같고, 또한 이번에 나온 지침이
4분기에 51.5만 대의 차량 판매를 암시하는데 이는 시장의 기존 예상치인 49만 대보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그런 투자 의견 목표가 등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원인으로 역시 판매량 증가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으로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CFRA 같은 경우는 실적이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부진하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고 로보택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낮은 거는 적정하다라고 하면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는 25달러를 제시했고 제프리스도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이제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는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195달러를 좀 제시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이비들의 의견하면은 이제 웰스파고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한데 워낙에 테슬라 킬러거든요. 반토막 내기로 유명한데 과연 웰스파고는 얼마를 좀 제시를 할지 궁금해지고요. 자, 테슬라 관련 이야기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오늘 여기저기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 AI 컴퓨팅 교육이 한 YOY 기준 75%가 증가했다는 모습인데요. 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뿐 아니라 이제 로봇까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AI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29K H백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50K H백 클러스터로 바꿀 것이다. 상향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FSD 같은 경우도 기존 버전 말고 최신 버전인 V12 버전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결국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통해서 AI를 키울 계속해서 교육시킬 것이기 때문에 학습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엔비디아는 크게 성장을 볼 수 있다. 또한 테슬라가 이미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한 45조 원이 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AI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난 7월에 머스크가 요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좀 구하는 게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자신의 실적 발표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8월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 굉장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AI 관련 발언, 이렇게 또 H백 관련 발언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 좀 향후 실적 발표에서 좋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을 마치신 순간 오늘 미국장 개장했습니다. 자, 김주영 연구원께서 개장의 콜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모닝콜 함께 들으면서 김주영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 많이 전해 주셨는데 평소와 같지 않은 약간 뭔가 기쁨의 미소가 잔잔하게 배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지션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준형 연구원께서 밝은 미소로 뭔가 이렇게 밝은 톤에 네, 톤이 올라가셨어요. 기쁜 뭔가 지금 거의 솔톤이거든요. 소프라노인 줄 알았습니다. 네. 상당히 기쁜 그런 느낌을 좀 받은데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박수 치면서 오늘 개장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지금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악재가 오늘 그쵸 나오겠습니까? 설마. 네. 자, 개장을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네. 권다영 앵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개장 상황부터 지수부터 짚어보시면요. 다우가 0.2% 약보합, S&P 500이 0.2% 강보합입니다. 과연 어떤 지수를 나타낼지 기대가 되고요. 나스닥이 0.5%대 상승 출발. 오늘은 소형주 따라 약간은 쉬어갑니다. 러셀 2000이 0.7%대 약세, 빅스 지수도 1%가량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테슬라겠죠. 테슬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나 하면서 14%대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243.61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함께 GM도 2% 상승, 포드도 1%의 상승 보이면서 오늘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테슬라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브로드컴이 1%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0.4%대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0.6%대, 램리서치 역시나 실적의 힘을 입어서 5%대 강세 보여주지만 IBM이 5%대 하락을 보이면서 역시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우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테슬라가 14% 급등하니까 2.8%가량 빠지면서 현재 77달러 지나가고 있는 우버의 모습이고요. 티모바일이 3.9%대 상승, 버라이즌이 1% 하락, AT&T가 1% 하락하면서 오늘 통신주에서도 약간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잉 같은 경우도 뉴스가 있죠. 2.8%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안과 관련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예. 합의안이 안 받아들여졌죠. 합의안이 이제 어제 저한테 네. 여쭤봤잖아요. 네. 오늘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투표의 마감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 어. 오후 5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시간이었던 네.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60%가 넘는 이제 노조원들이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서 5주 동안 파업을 더 지속하는 지금 걸로 5주를 했는데 5주를 더 해요. 네, 5주 동안 더 하는 걸로 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보잉이 이제 한 달 동안 파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S&P 글로벌 추산으로 네. 10억 달러의 손실이 난대요. 근데 지금 2달 반이잖아요. 그렇죠. 2달 반이니까 상당히 오래 가고 있고 여기에 네. 보잉이 오늘 문제가 된 게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뉴스가 많이 안 나온 사실인데 네. 어제 미국에는 이제 국방성도 있고 우주 관련된 이제 부처. 군사 부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우주군 사령부가 있는데 오. 공식 발표를 낸 게 하나 있습니다. 보잉이 제작했던 통신 위성이 이제 우주 궤도에서 폭발했다. 어머나. 이상 징후를 보이다가 어머나. 폭발했다라고 어제 미국 우주군이 공식 발표를 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를 한 지는 좀 된 위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잉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하필이면 같은 날 아이고. 이슈가 겹치는 그런 아이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잉은 앞으로도 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파업이 확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짙은 빨간불 보이면서 2.7%, 뭐 3%까지도 그 낙폭을 좀 크게 키워내고 있는 장입니다. IBM이 6%까지 빠지는데 물론 실적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예.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컨설팅 부분이랑 인프라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뭐 컨센서스를 EPS 또 매출액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전에도 좀 걱정을 했는데 예. 6%까지 그 낙폭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어제 좀 급락을 했었던 맥도날드 지금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데 IB들 의견이 좀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곳은 예전에 치폴레의 이제 과거를 되살리면서 치폴레가 그 이후부터 부진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CEO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교체되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이제 교체돼서 쇄신했던 CEO가 지금 맥도날드 어머나. 스타벅스 스타벅 CEO예요? 예, 예. 아하. 이렇게 온 네. 그렇게 생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여러 이제 F&B 업체들이 겹쳐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고 음흠. 지금 어떤 곳에서는 치폴레처럼 이제 좀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고요. 네. 코카콜라에서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이제 우리 손 거 내젓고 아니야? 있고요. 어찌됐든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네. 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조사된 이 대장균 감염자들의 조사 날짜가 10월 11일까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24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장균이 O157균 특징이 감염이 되고 나서 2, 3주에서 4주 정도 있어야 이게 나타나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설사, 복통, 오한, 발열 이제 온갖 그 아픈 아픈 모든 징후는 것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것이 CDC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어제 급락을 해서인지 약간의 보합권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맥도날드 0.6%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오늘 레스토랑 쪽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1%가량 빠지는데 길리어드가 또 0.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제가 뉴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외에 오늘 블랙스톤이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실적을 발표한 유니언 퍼시픽 같은 경우도 4%대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재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반면에 유나이티드 퍼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8%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넘었대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꽤나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개 분기 만에인가요?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감격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거의 9%가량 좀 올라가면서 142.6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확실히 실적 시즌이라서 딱 실적 나오고 좋은 종목 잘 가고 안 좋은 종목 안 가고 그게 극명하게 갈리는 장이다라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PS가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게 실적 발표를 오후, 우리 네. 시간으로 오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의 관심이 UPS에 엄청 몰렸었는데 그럴 만한 실적을 냈어요. 그럴 만한 네. 자신감 있는 실적을 내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물류량이 6.5% 늘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UPS가 약간 우리나라 포지션 따지면 민간화된 우체국? 민간화된 우체국. 예, 그런 포지션, EMS를 갖고 운영하는 민간 분야를 띄워낸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워낙 경쟁자가 미국 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근데 사실 UPS 저도 써봤는데 그래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사실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너무 느리고 네. 그런 약간 그 전반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편국 같은 느낌이어서 우편국 같은 느낌이어서 잘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쇄신을 했나 봅니다. 네. 항공 물류량 미국 물류량 전체 6.5%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한 건당의 평균 매출이 2.5%가 올랐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니까 네. 그러면은 7, 8, 9월인데 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 더운데도. 더운데도 열심히 상당히 일을 일을 했다. 네, 했다라는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의 기운을 UPS가 이어줬던 그런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근데 UPS가 오르니까 페덱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페덱스도 함께 2.7%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물류 쪽이 약간 강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좀 찾아볼까요? 실적 발표했죠? 현재 0.5% 오늘 올라주고 있고요. 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객 물량 오르고 화물 물량도 각각 0.8%, 네. 화물도 5%. 화물 물량이 오, 보니까 좋았어요. UPS도 오르고 네.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항공 화물도 또 오른 걸 좋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물과 관련돼서는 항공을 많이 쓰는 지금 이젠 그렇게 추세가 되나 있었나 봐요. 봅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에서만큼은 화물이 항공이 가능한 게 굉장히 싸게 단가가 잡혀 있고 네. 동부 해안부터 밑에 이제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해안에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해운사들이 발이 묶이니까 비행기에 잠시나마 띄운다.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보내는 그때 이제 맞습니다.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약물들도 항공으로 비행기 갈 수 타고. 있게끔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항공의 물량이 잠시 늘어서. 파업 기간과 3분기의 기간이 그렇게 길게 물리진 않습니다만 네. 이게 아무튼 영향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어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 3.7%대 강세 이어가면서 13.3이 지나고 있고요. 사우스웨스트도 볼까요? 사우스웨스트도는 2.8%대 약세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센을 좀 상회한 실적을 내놓지 않았었나요? 네.
사우스웨스트 잠깐 같이 네, 사우스웨스트가 보시면요. 현재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내놨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는 EPS는 시장 예상치 0.06달러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게 0.15달러.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네. 이 부분인데 매출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네. 주가가 좀 빠지는 거라면 네. 조금 전에 실적 발표 즈음에 나왔던 엘리엇과의 합의 소식 관련된 이걸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엘리엇이 행동주의 펀드로서 이 사우스웨스트가 최근에 좀 경영난을 겪으면서 네. 유동성 극복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몰리는 지역 중 하나인 애틀랜타에 감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부터 행동을 시작했는데 일단 오늘 합의 내용은요. 엘리엇 측이 파견한 이사를 6명을 추가로 이사회에 들여보낸다. 네. 그다음에 이사회의 현 회장, 그러니까 의장이죠. 네. 켈리 의장을 조기 퇴임시킨다. 원래 11월에 퇴임하기로 돼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근데도 지금 당장 가라. 가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신에 얻어낸 것은 사우스웨스트 입장에서는 CEO인 밥 조던 CEO를 유임한다 유임. 정도가 되겠는데 네. 어떤 부분, 숫자적인 부분에서 부정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우스웨스트 계속해서 2%가량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텀 스케이프가 지금 네. 25%가 어허.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이란 말도 부족하죠. 네. 25%면. 네, 25%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렇죠. 네, 그런 수준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요. 쿼텀 스케이프가 실적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잠깐 함께 보시면요. 네,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쿼텀스케이프 지금 어디 있니? 지금 26%대 급등이고요. 제가 실적 지금 눌러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25.77% 지금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제 화면도 실적이 안 뜰까요? 실적 실적은 네. 보지 말고 알아서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인가요? 실적이 이렇게 잘 오르는데 실적이 안 나왔을 나왔겠니? 리는 없고 일단은 느낌일까요? 쿼텀 스케이프 지금 네. 25% 이상 오르고 있다. 네,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적은 네, 시장 예상치와 이제 부합한 거거든요. 부합했고요. 네, 매출은 제가 안 보이네요. 네, 매출은 아예 지금 안 떠가지고 안 지금 떠 뜨지를 있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안 그러면 떠 있습니다. 잠정치처럼 지금 먼저 나온 모양인데. 네, 잠정치처럼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은 컨센을 맞추면서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26%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기사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퀀텀스케이프 급등 양상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네. 미디어 현재 마이너스 3.8% 아마나 빠지면서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트럼프 미디어는 지금 3.4%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오늘은 커플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가 DJT에 있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테슬라의 중국 경쟁자인가요? 니오 현재 마이너스 니오. 1.9% 네, 오랜만에 빠진 듣네요.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니오가 생각보다 차를 잘 만든다 그래요. 그래요? 네, 니오가 앞으로 내놓을 그런 라인업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네. 그거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니오입니다. 저가형 전기차.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2만대 초반에서 2만 중반대 전기차들을 갖고 있는 게 니오인데 네. 이게 오늘 테슬라가 소형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하다 보니까 니오가 오늘 직격탄을 맞은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을 전반적으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0.4%대 강세, S&P 500이 0.1%대 강보합권 소폭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테슬라는 16%대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실적 이후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49 지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자동차 업종 함께 상승 이어가는 가운데 우버가 2.3%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나우도 실적 발표하고 6%대 강세 함께 랩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하고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IBM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현재 소피 테크놀로지가 7% 이상 네. 급등하고 있다는 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가지고 2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빼고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48번째 최고가 가능할까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밤의 미주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